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철광과 구리, 커피 등 전 세계 주요 원자재와 상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 불안과 수입 물가 상승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가 불붙는가 하면 시장 왜곡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간 수수료 인하 경쟁에 KB 자산운용이 참전하면서 운용사 간 치킨 게임이 본격화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ETF 상품의 질적 경쟁보다는 양적 경쟁에만 몰두하자 금융당국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가 1,000만 원대 저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합니다. 또 딥시크를 전기차와 통합한다는 계획도 내놓으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저가 공세가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 리바트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리바트가 연간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3년 이후 1년 만으로 특히 B2B 가구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2% 증가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우예진입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를 소화하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는 이미 알려져 있던 조치인 만큼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뒤로하고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수와 상관없이 강세를 나타낸 모습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린 오늘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양방향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해보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차방입니다. 시장은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기를 반복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지수가 계속해서 급등하지 않고 조금 며칠 한 2, 3일 오르면 또 조정 나오냐면 주도주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요. 주도주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 있고 둘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둘로 구분한다면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오늘도 저희가 공략했던 반도체주가 뭐 한 종목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자동차주는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면 한쪽이 올라가는데 반대가 밀고 한쪽이 올라가는데 반대가 밀기 때문에 지수가 오전에 오르면 오후에 빠지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가지까지 바라본다면 세 번째는 바이오 섹터일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우리가 남의 약품들을 이거 만들어줘라고 할 때 만들어주는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70만 원대 초반에서 잡았던 종목이 110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그래서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추가적인 실적을 가지고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이오 섹터도 지수의 영향은 크진 않지만 지금 크게 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해서 내가 끌고 가야 될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2020년 2월, 3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을 했을 때 그때 부각이 됐던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전에 딱 2년간 시대나고 나서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시대를 준 적이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부터 봄까지의 조정 구간이 싸게 천천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보통은 주식 얘기를 섹터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날 잡고
각 잡고 종목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보니까 한 20개쯤 돼가는 것 같아요. 열 몇 개쯤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메모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작년에 제가 10월, 11월, 12월 조정장에서 사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관한 리뷰를 좀 드리면서 대응 전략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합니다. 제가 주식과 ETF를 수익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경제TV에 제가 한 지가 만으로 2년이 넘어가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손해를 끼쳤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매일 매매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밖에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다리다가 매매를 하니까 승률이 좋은 거고요. 여러분 매매도 그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을 매일 매매하는 전업 트레이더거나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는 분은 돈을 벌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을 때도 그 돈을 지키고 있느냐? 거의 99%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타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짧은 매매를 반복하게 되면 내 계좌는 제로에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위바위보를 10번 합니다. 10번 다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3번 했는데 3번 다 연속해서 이길 확률은 운이 좋으면 가능할 텐데 5번 했는데 연속해서 이길 확률은 없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싸움을 나갔을 때 자꾸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말해 전쟁터에 나가 정말 이길만 할 때, 정말 만만할 때,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 그때 나가서 얼른 적장에 목을 베고 다시 돌아와서 벙커로 숨어야 됩니다. 거기서 야 내가 람보야라고 두두두두 하잖아요. 람보는 영화 속에만 살아있는 거고 일반인은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매 횟수는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매매 횟수를 늘린지 아십니까? 내가 선택한 종목이 그렇게 수익이 좋지 못하고요. 내가 팔고 났더니 더 날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손절을 잘 못해서 나 물려가지고 손해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장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빠질 때는 우리가 손해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왜 주력으로 택하냐면 제가 운영하는 거의 7, 80%는 선물 옵션입니다. 그런데 마치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주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좋고 승률이 월등히 몇 배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주 거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 자주 안 나가기 때문에 총알을 맞을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시장, 우리 이 주식시장은요 전쟁터입니다.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쟁터입니다. 아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매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센 카드를 야 관세 너 20% 매길 거야 30% 매길 거야 두들겨 패면은 형님 왜 그러세요라고 와서 뭐 합니까? 엎드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유리하게 그래? 그럼 이거 좀 투자해줘.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서 사람들 고용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할래? 알아서 관세 없애줄게. 하나의 이게 협상 카드인 겁니다. 초강대국에서만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살짝 돌 플러스 아이 정도 느낌이 좀 있어야 가능한 전략인데요.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금융시장에 거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천조국의 강대국인가요? 우리가 기축통화국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엄청난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눈치 보고 바짝 엎드려서 저기 큰형님 기침하실 때 그럼 몸살 나지 않게 피해야 되고 큰형님이 웃으시면 같이 조금 약간 웃다가 눈치 이상하면 얼른 웃지 않게 우리가 좀 눈치 봐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뒤집어 생각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주가가 오를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여러분이 12달을 나눠서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12달 동안 쭉 해서 보시면 저는 19년 차 트레이더거든요. 19년간 제가 보니까 1년에 12달 중에서 하락장이거나 변동성적이거나 박스장인 게 7, 8개월이에요. 상승장이 4, 5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19년간의 제 경험치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 가만히 해보시죠. 상승장인 4, 5개월을 위해서 내가 1년 내내 고생하다가 4, 5개월 바짝 벌 때 잘 벌고 하락장이 안 하면 되는데 보통 벌어도 하락장이 하다가 깨먹습니다.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수익을 우상향하는 거고요.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19년 전에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장은 하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선물 옵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매일매일 아침에 거래하고요. 점심 먹기 전에 저는 거래가 끝납니다. 보통 오전에 1시간에서 2시간이면 거래가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종목을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여러분과 공유 드리고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서 강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종목에 관한 얘기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대한민국 시장이 영원히 상승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여름에서 가을 정도면 이번 상승의 랠리가 끝납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올 가을쯤 겨울쯤 한번 보시죠. 정말인지 아닌지. 거기가 끝날 겁니다. 파동의 끝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무섭게 빠지게 될 거거든요. 자산시장 초토화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선물옵션이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 자잘한 하락들은 자주 오겠죠. 그런데 시장이 붕괴될 만큼 아주 큰 하락은 우리가 상승의 끝자락에서 한번 오거나 아니면 상승의 출발점에서 코로나 같은 대형 악재가 왔을 때 보통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상반기에는 눌릴 때마다 내가 사두면 올라갈 거예요. 여름까지 올라갈 거고 길면 가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구간의 수익을 좀 잘 내셔가지고 시드를 좀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그 구간 안에 선물옵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제가 공개 방송을 여러분께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틀 뒤에 선물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우리가 옵션 만기에는 옵션은 이론상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더블 2배가 100%가 날 수도 있고요. 300%, 500%가 날 수도 있고 10배, 1000%가 날 수도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 선물옵션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구나. 아, 하락할 때 이렇게 수익이 나네. 야, 상승장에 주식은 하루에 30%밖에 상한가 못 가는데 야, 하루에 300%도 난다. 와, 10배 이상 더 벌 수 있구나. 나 이거 한번 볼까? 여러분이 매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매력을 느끼면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물옵션을 내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거래를 하지만 꾸준하게 수익을 못 내시는 분이라면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장장 7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저는 쉬지 않고 떠들 예정입니다. 지금 생방송은 제가 50분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7시간 하면 몇 배입니까? 7배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시간 내서 오시면 되겠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하단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빨간불 켜냈지만 어제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도주의 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거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강세 나타낼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섹터별로 자세한 매매 전략 짚어봐 주시죠. 저는 중소형 종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의 중소형 종목들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는 종목을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중대형 종목과 섹터별 ETF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방송을 해드리고 있고 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비싼 밥 먹고 욕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손해 안 나는 이야기들만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종목들은 손해가 안 나는 자리, 안전한 자리라고 인식을 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방송하면서도 제가 운영하는 시황방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지켜봤다, 2년 동안 지켜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방이 말하는 종목들이 손해가 안 나서 내가 계좌가 반토막이었는데 6개월 만에 1년 만에 다 복구했다. 무료인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제가 하는 사이클은 보통 2, 3개월에 한 사이클씩 종목이 돌거든요. 되게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느릿느릿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이야기하고 나서 어떤 종목은 한 2-3달 들고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한 1, 2주 만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 관심 가지고 천천히 사이클로 바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섹터별로 준비한 게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로 보시면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섹터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 반도체 섹터 종에 내가 어느 종목을 골라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굳이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다. 초중급자 과정에서 개별 종목을 내가 고르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조정 나올 때마다 그냥 코덱스 반도체 이놈 한 놈만 사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도체 공화국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조금 나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이 내 포트의 절반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내 포트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채워져 있지 않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매매 하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주도주인데 주도주가 아닌 것을 내가 반 이상 채운다? 정말 확신이 있는 고수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초중급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해되셨죠? 왜?
잘하는 거 먼저 하십시다. 몸통은 먼저 드시고 꼬리고 머리고는 나중에 드세요. 이해하셨습니까? 꼬리가 맛있지 않냐?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대. 어두육미야. 아니 뭔 소리야. 몸통 드시고 나서 얘기하시라고요. 이해하셨죠? 그 몸통이 누구다? 반도체다. 자,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작년에 12월 달 조정 나올 때마다 27,000원에서 28,000원, 29,000원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라고 열심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올라오면서 여기 35,000원 찍던 날에 일단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31,000원대부터 매수하기 시작하고 올라오면서 약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또 조정 나오면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당장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서 눌리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할 건데 반도체의 끝자락은 아마 올 여름에서 가을일 겁니다. 따라서 조정 시마다 또 사고 올라갈 때마다 팔고를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에는 뭐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첫 번째 삼성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보통 주식하시는 사람이 삼성전자 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저이씨 사기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야 다른 거 살 거 많은데 굳이 삼성전자를 뭐하러 말해? 라고 이야기해서 삼성전자를 저는 1년가에 한두 번밖에 안 사요. 왜냐하면 얘 말고 살 거 많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은 바닥권입니다. 5만 원 초반대 사가지고 5만 8천 원, 9천 원 올라올 때 팔고 초반에 사고 팔고 초반에 살고 팔고 삼성전자를 저는 왜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여러분 5만 원 초반대에서의 매수는 배당주라고 접근해도 꽤 괜찮은 매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부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상속세, 증여세는 부자들의 이야기인데 당신들 서민이고 당신들 중산층인데 이게 왜 당신이 관심을 가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정치적인 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속 증여세는요. 이중과세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었잖아요. 근로소득이야. 월급 받았는데 세금 내고 월급 받습니다. 사업자 소득입니다. 사업자도 당연히 종합소득세 내고 내가 돈을 모으게 됩니다. 법인소득자입니다. 법인세 내고 소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갖고 있다가 내 자녀, 내 아내에게 주려고 할 때, 내 부모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나 세금 다 낸 돈이잖아요. 만약에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절반에 50억을 냈습니다. 남은 50억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내 자녀와 아이에게 주려면 다시 절반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100억을 벌었는데 75억은 정부가 가져갑니다. 공평한 건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 제일 높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지분들을 전부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상속받는 과정 안에 상속세가 기본 50%에다가 대주주는 플러스 10%, 60%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외에 더 붙겠죠. 그래서 이 세금을 천문학적으로 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얘를 몇 년간 분납하겠다라고 냈는데 그 분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버리면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상속을 받으면서부터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당금 받아서 매년 돈 빌려는 거 갚아야 되잖아요. 주식담보로 대출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여러분 삼성이요. 그 주식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 일가가 받으셨는데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되냐면 담보금 부족으로 반대 매매 나가야 돼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굴지의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인데 딴 것도 아니라 나라에다 상속세 내야 되는데 상속세 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주식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얘가 5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은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대 매매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진콜 된다니까요. 이거 진짜 세계적인 글로벌 뉴스 나올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5만 원 초반짜리에서는 어떻게든 주가를 방어하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는 첫 번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야 얘가 주당 순이익 가치가 얼마나 되니라고 평가했을 때 5만 원 초반, 5만 원에서 4만 5천 요 구간이면요. 땡큐 매수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망했다 앞으로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걔는 나중 얘기고요. 나중에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삼성전자도 분발하고 열심히 애를 쓸 겁니다. 왜 그 굴지의 기업을 망하게 두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5만 원 초반에서의 삼성전자는 여러분이 단순하게 내가 그냥 배당주 관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 이게 어저께 제가 일봉을 어저께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께 방송용 자료를 만들어서 어제 종가 가지고 제가 방송국에다 이 PPT를 보내드리고 방송을 하거든요. 어제 종가 장대 양봉 나왔고 오늘도 역시나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아마 여름쯤 되면 6만 원대 중반에서 7만 원 초반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니 현 위치에서 25% 30% 추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시는 분은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5만 8천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올라오면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요. 다시 5만 원 초반 내려오면서 사고 반복을 좀 하시다가 여름쯤에서 치고 확 넘어가면 그때 다 팔고 나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내가 배당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삼성전자 우선주도 좋습니다. 들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얘는 4만 2천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이 매수 구간이고요. 치고 올라올 때 여름쯤 했을 때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여태 물려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위치 정도 올라올 때 우리가 팔고 나갈 거니 물량을 좀 더 잡아서 평균 단가 맞춰가지고 끌고 올라가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삼성전자 나 저기 7층에 물렸어요. 8층도 구조대가 와주세요. 9층도 올려주세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초반까지 삼성전자 간다고 한다면 물려있던 분들 제법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물량을 좀 더 잡는 위치가 언제냐 물으면 지금이라고 계속해서 2주째 떠들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오십시오. 제가 매달 마지막 주나 첫째 주에 보통 온라인 무료 강의하거든요. 그때 계속 종목들 이야기 드려요. 근데 그때 제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 온라인 특강 때 이거 저점이니까 사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안 오시더라고. 그러면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생방송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제가 한미반도체를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위치가 11월 달과 12월 달입니다. 얼마? 8만 원 깨지면서부터 이제 사라! 싸다! 그러다가 쭉 치고 올라와서 12만 7천 원까지 찍습니다. 우리 평균 단가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만 해도 50%가 좀 넘어갑니다. 한 55%, 57% 정도 수익이 나고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미반도체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 8만 원대 또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올지 제가 8만 원, 9만 원 사이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시황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사라 말씀드리면 오케이 요때 괜찮겠다 참고하시면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언제 파는지는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서 여기 찍던 날에 하나 둘 장대 양봉 다음 날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서 또 천천히 사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대형주는 저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반도체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 소재주가 좋습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대형주가 힘을 쓰기에는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놈이 너무 짱짱하게 버팁니다. 삼성전자에 우리가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저장 장치, 메모리라고 그러죠. 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연산작용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저도 문과 출신이거든요. 문과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연산작용과 기억작용을 해요. 근데 첫 번째 삼성전자가 만드는 거는 단순하게 기억력만 좋은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저 꼬맹이 때 저희 삼촌 시대에는 빽빽이라 그래가지고 막 연습장에서 막 써요. 쓰고 외우고. 그래서 암기력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는 암기력이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게 검색하면 다 뜹니다. 심지어 챗 GPT 같은 경우 보고서도 써줍니다. 굉장히 똑똑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암기력이 좋은 게 아니라 사고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럴 땐 이런 질문하면 이런 대답이 되겠다. 이렇게 사고를 구성해서 내가 이런 보고서를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고의 확장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키워보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체가 뭐냐면 단순 기억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거야. 학습 기능이 있고 성장 기능이 있는 이 반도체인데 얘를 TSMC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만드는 회사가 대만에 있는 TSMC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마 정치적 리스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전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삼성전자 오너가 계속 구속되고 계속 그랬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거의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겹쳐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연구하고 밤을 새워서 날밤 새워서 전 세계를 따라가 붙어야 될 시기를 그 5년, 7년간 기회를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삼성전자 세계적인 기업인데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2029년, 30년까지 따라 붙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1등주 안에 내가 계속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 부품을 내가 만들고 장비, 부품, 소재를 소부장이라고 하죠. 얘들 위주로 내가 공략하는 것이 내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입니다. 언제부터 얘기했냐면요. 11월 초, 12월 말 이때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권이니까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달 동안 매집 기회가 있었고요. 또 여기 여러분 12월 말 1월 초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이때도 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했습니까? 1월 말 2월 초에 제가 온라인 특강했죠. 이때도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려 2달간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장입니다. 단 오늘 하루에 10.21% 제가 방송하는 걸 시장이 알았나 봅니다. 장대 양봉으로 아싸 그러면서 화답을 합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22,500원에서 21,0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22,000원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얼마 올랐나요? 오늘 고가가 27,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가에서부터 25%가량 20% 이상 수익이 확 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이상한 거 따라다니는 것보다 이미 성장 섹터 안에서 저평가됐고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 내가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종목 이런 거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굳이 불나방처럼 오늘의 탑 10 오늘 상승 종목 가서 내가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괜히 얻어 터지지 마시고 저평가되어 있는 싼 거 사셔서 편안하게 좀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익 IPS는요. 저는 어디까지 볼 생각이냐면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구간 여기 오면 일단 팔고 나갈 생각하고 조정용에 또 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 용역에서는 절반 정도 내일 아침에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섹터입니다. 제가 시황을 드리는 공간 안에다가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DB 하이텍입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조정 시에 사놔라 3만 원 초반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올라갔다 빠지니까 다들 불안해하길래 그냥 모아라 제발 좀 그냥 모아라. 왜? 이 저가 부품주들은 대형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조정이 한 달 내지 2달 정도 보통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쌀 때 사라. 그러면서 뭐 했냐면 제가 여러분께 일주일 전에 DB하이텍 저거 싸니까 중장기로 보고 사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장대양 하나 둘 셋 양봉 쓰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만도 얼마요? 9.6%입니다. 그러면 내가 3만 원 초반에 샀는데 4만 2천 원입니다. 얼마죠? 30% 수익입니다. 30%. 오케이? 우리가 엉뚱한 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 섹터인데 그중에서 지금 제일 어떻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산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한쪽 5만 원 터치를 목표가 잡으시고 밀어붙여 보고요. 혹시 조정이 온다면 또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겠고 만약 조정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 안 사신 분들은 추격하는 걸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 쌀 때 안 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비쌀 때 추격합니까? 그랬다 손해나니까 하지 마십시오. 다음, 동진 세미캡입니다. 제가 DB하이텍도 없고 원익 IPS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과감하게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동진 세미캡입니다. 여러분 동진 세미캡 기업 방문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기업 방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되게 많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거든요. 10년 전에. 그래서 제가 기업 방문을 간 적이 있는데 기술력과 이 회사의 탄탄함은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가 이 정도로 좋아? 와 대단하다라고 제가 아주 감명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진 세미캠은 마찬가지 원익 IPS, 리노공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때 여러분께 싸게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12월에도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1월 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들어올립니다. 빠바바바바방. 우리 저점에서 40% 올랐네요. 여러분 이런 종목들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차트 공부가 되신 분이라면 얘가 바닥을 횡보하면서 한두 달 동안 매수 기회 주는 매집 기회라는 걸 까먹지 않아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걸 놓치는 분들은 공부가 덜 된 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맛있는 거야라고 음식을 알려줘도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저 한우가 맛있는 거지. 물 먹인 소는 맛없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야 이게 숙성 고기가 맛있는 건지 그냥 고기가 맛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저희 동네 고깃집에 하나 있거든요. 앞에 표딱지 이만큼 붙어 있더라고요.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는 거라고 써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주식은요. 내가 그 회사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면 싸게 사는 게 좋은 종목인 거지 비쌀 때 막 날아갈 때 추격하는 건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우리가 엔비디아 아무리 좋다고 해도 테슬라 아무리 올라도 내가 고점에 사면은 나한테는 잡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좋은 종목이 조정이 올 때를 기다려서 싸게 사자. 그러면 별로 불안하지 않다. 제가 여기 아는 지인분들께도요. 심지어 그래요. 제가 방송국 내에서도 저한테 오시면 이렇게 뭐 PD님이랑 오셔가지고 가끔 저한테 주식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별로 얘기 안 하다가 반도체가 싸요라고 이야기를 좀 한두 달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안 사시는 것 같더라고. 반도체는 별로 안 살래요 하셔요.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은 그냥 그렇다면 저 더 이상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반도체 저점에 잘 올라오죠. 이게 웃긴 건 저점에 싸다라고 이야기해도 정말 아는 지인들도 잘 안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제가 저점이고 여기 싼 자리다, 손해보기 어려운 자리니까 한두 달 정도 혹은 1, 2주 정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공부가 되신 분은 아싸 땡큐 하면서 내가 사놓고 그냥 시간을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진주라고 말해줘도 진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한테 이렇게 진주를 목걸이 걸어주면은 돼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뭐셔 먹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주셔 이런 얘기한다고. 왜? 돼지는 먹을 게 좋은 거거든. 진주 갖다 뭐 할 거야? 이거 밥도 안 되는 거를 그죠? 먹고 잘못하면 걸려 살해 들릴 걸.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 해야 될까? 평소에 내가 돼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트 패턴을 자꾸 보세요. 자꾸 보면 되게 유사하게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패턴들이 계속 보여. 똑같아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7, 80%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패턴들만 찾아보세요. 보세요. 동진세미캠 바닥 잡힌 거 똑같죠? 자, DBI텍 똑같죠? 자, 원익IPS 똑같아요? 안 그래요? 조금씩의 차이가 날 뿐이지 별로 안 달라요. 자,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얘는 좀 다르죠? 그죠? 얘는 좀 다르죠? 계단식 하나가 급등하니까요. 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거의 패턴 비슷해요. 공부하다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라서 12월부터 사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얘 17만 원대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짧게 보시는 분은 17만 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보시면 20만 원대 초반까지 볼까 싶습니다. 지켜보다가 팔고 나갈 때 제가 판단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참고하시고 후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입니다. 타이거 2차전지 탑10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364980. 2차전지 그동안 다 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바라보고 3월 달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내가 천천히 대신에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10%에서 15% 정도만 지금부터 천천히 내가 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여름 안쪽에 절대로 지지 않는 자리일 겁니다. 한 방에 들어가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 얘는 되게 애먹는 자리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이 한 파동이 남아있을까 여기서 횡보하다 올라갈까 그렇게 보여지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신다면 내가 지지 않을 것 같고 여름 안쪽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닥권을 좀 형성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입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예, 펄어비스는 우리가 게임주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부터 같이 보는데 둘 중에 뭘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익률은 펄어비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사도 상관없는데 저는 펄어비스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한다고 들면 한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 목표가 보시면 한 20% 정도 수익 내시는데 큰 지장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마콘덴서입니다.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월부터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 오늘 벌써 8.16% 장대 양봉 섰습니다. 이 목표가 37,000원 부근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시면 차익 실현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11월부터 12월 달 조정시에 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요? 바닥 쭉 나오고 바닥 반등 지지 쌍바닥이죠.
그래서 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팔라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던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바닥에서 하신 분들은 한 40%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30%에서 40% 사이 정도 지금 수익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14만 원, 14만 7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에서 절반 혹은 70% 차익 실현할 예정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마 목표가 도달할 예정이니까 하루 이틀 안쪽에 도달하면은 절반 혹은 만 7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을 끌고 가셔라. 왜 AI 관련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탄탄한 성장성이 좋고 저평가된 거라고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여기요. 저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이 저항을 돌파할 거냐 아니면 눌렀다 갈 거냐 게임일 것 같아요. 만약 눌린다면 재매수를 잡아드릴 생각이고 돌파하는 게 보이면 일단 여러분 팔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한 번 더 그냥 추격으로 물량 다시 채우시라고 이야기 드릴 테니까 삼성전기 관심 가지고 보셔라. 여름장까지 상승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여름쯤에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가면 다 팔고 나가겠습니다. 이번 상승의 목표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저평가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녹십자입니다. 제가 얘는 언제 얘기했냐면 우리가 온라인 특강할 때 11월 말에 얘 이야기해서 요게 올라올 때 쌍봉에서 잘 팔아먹었고요. 조정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까지 쌍바닥 13만 원 내외 정도가 쌍바닥이라서 12만 5천 원 손절 것이고 13만 원 초반에 받아라 이야기했는데 슬슬 반등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더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얘는 상황 봐서 차익 실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짜잔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택배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택배망, 여러분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이 가능한 택배 회사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쿠팡. 근데 쿠팡은 자체 물류망이 있죠. 쿠팡 자체에서 내가 유통망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에다 우리가 주문하면 바로 넘어오고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유일한 단독 물류 회사가 어디냐면 대한통운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분 CJ니까 삼성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합니다. 누가 야 CJ 대한통운한테 나 이거 할 건데 이거랑 나랑 물류 협약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물건 줘 내가 배달해 줄게. 수수료 내놔. 이거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물류 대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쿠팡의 그 독점력이거든요. 따라서 CJ 대한통운이 여러분 대항마로서 굉장히 좋고 유럽의 택배망을 깔리는 것에 제1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기업이 요 회사랑 이렇게 손잡자고 해가지고 좀 양해각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택배망을 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했고 CJ 대한통운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바닥 나오고 나서 한번 단타 쳤죠. 9만 원 찍을 때 팔고 나갔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8만 원부터 열심히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계속 안 가니까 지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끌고 한번 가보실게요. 차익 실현할 자리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길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우리는 종목을 언제 산다? 쌀 때 사라 제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얘기를 따로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내일 공개 방송에 오시면 조금 더 상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선물 옵션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죠? 예, 내일 모레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제 선물 옵션 매매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개념하고 상승, 하락의 패턴 하나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은 우리가 상방에 베팅할 거냐 하방에 베팅할 거냐 방향에 대한 게임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상방에 베팅할 거야 선물의 경우 매수하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옵션을 산다면 콜옵션 사면 되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장이 하락을 베팅할 거야 나 선물은 매도 진입을 하면 되고요. 매도를 하방 진입하는 걸 매도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가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은 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방향을 잡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콜옵션이거든요. 콜옵션의 기준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보이게 되면 얘가 무너질 때 누가 올라가냐면 반대편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상호 대칭입니다. 그런데 콜옵션이 그럼 저점을 만들어 그럼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 고점만 되겠죠? 그러니까 풋옵션이 무너질 때 누가 올라갈까요? 반대급수로 콜옵션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콜, 풋 두 개 옵션이 있을 때
콜옵션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풋이 올라가요. 하락장이겠죠. 풋옵션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풋옵션이 기준이 깨진다면 누가 올라갈까? 콜옵션이 올라가요. 콜옵션 상승하는 걸 뭐라 그런다? 시가의 상방의 방향에 배팅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옵션은 장점이 뭐냐? 상승장, 하락장 양쪽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게요. 지수가 많이 빠집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 뭘로 커버하실랍니까? 손해를.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 11월 29일 날 차트를 한번 보시죠. 선물이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했어요. 근데 어땠냐면 하루 종일 빠져버려요. 주식을 했으면 박살날 겁니다. 내 계좌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손절 짧게 자르시지 않으면. 사람이 손절을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은요, 손해가 나면 뇌가 멈춰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반등하지 않을까? 야, 좀만 빠지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오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게 이 주식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마인드가 되게 유연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방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하락이잖아. 그럼 난 뭐해? 그 상방을 잘라버려요. 손절 빨리 잘라버려. 손절만 짧게 자르면 방향을 하방으로 뒤집으면 되거든요. 갈아타면 나는 뭐해? 하락 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상승했지만 얘가 하락인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옵션 차트로 시장의 방향을 본다. 그래서 얘가 콜옵션 차트고 얘가 풋옵션 차트예요. 콜옵션 기준점만 체크하면 돼요. 아침에 3.26. 자, 콜옵션 요놈이 기준이다. 풋옵션 요놈이 기준이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콜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누가 올라갈 거야? 풋옵션이 가겠죠? 그럼 아까 뭐랬죠? 콜이 기준이 무너지면 방향은 하방이다. 그러면 선물은 매도 진입해서 하방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옵션은 왜 손해보냐면 하락장인데 왜 콜옵션 사요? 하락장이면 풋옵션 사면 되잖아. 그럼 얘가 수익이 이만큼 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이때 어땠냐면 11월 29일 날은 장이 급락을 하면서 오전에 1시간 만에 아주 박살나게 빠져요. 근데 1시간 만에 풋옵션 몇 배 나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5000%, 50배가 납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내가 하루에 아무리 벌어봐야 상한가 30%밖에 못 갑니다. 선물 옵션은요. 이론상의 상한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는 날은 한 50%, 100% 정도 나요. 옵션이. 근데 보통 시세 좀 난다 하면 300%냐 500%냐 1000%냐 게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 3개월에 한 번씩은 50배, 100배짜리가 나는데 이날 풋옵션이 50배 난 날이에요. 엄청난 수익이 났죠. 왜? 얘는 속도 게임이거든요. 빠른 속도로 빠르게 많이 무너질수록 풋옵션이 시세 가속이 붙어요. 원래 가속도, 중력의 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가 장이 빠질 때 선물 옵션 할 줄 알면 하락장일 때 나 뭐 할 수 있다? 선물 매도와 풋옵션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하나 더 보시죠. 11월 11일 날입니다.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자, 이날 어땠냐면 얘는 장 개파락이에요. 그럼 아까는 우리가 갭상승했다 무너지는 거였는데 얘는 개파락이야. 전날보다. 전날 종가가 여기였는데 갭이 요만큼 떨어져. 개파락 요만큼 떨어지니까 야 개파락했다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 생각은. 근데 어땠냐면 개파락했는데 계단식 하락으로 계속 빠져. 반등하는 척했다 또 빠져. 반등하는 척했다 또 빠져. 이러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 선물 옵션이 손해가 안 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10번에 10번 다 맞추진 못해요. 저도 10번 하면 8번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2번 정도 틀리거든요. 5번 하면 1번 정도 틀려요. 손절합니다. 저도 손해 납니다. 그런데 손절을 대신 승률이 높은 편이죠. 제가 10번 하면은 그래도 7, 8번은 맞으니까 7, 80% 이상 승률이 되기 때문에 2, 3번 틀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버는 폭에서 많이 벌기 때문에 손실을 다 커버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승률이 반타작이면 좀 애매하겠죠. 반 이하면 더 힘들겠죠. 근데 우리가 승률이 높은 매매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콜옵션 기준이 4.0 무너지는 순간 오케이 얘가 무너졌다. 그럼 난 뭐 할 거야? 하방 잡아야지. 시작하자마자 풋옵션 몇 배 나냐면 10배 났습니다. 얼마 만에? 1시간 반 만에. 여러분 주식은요. 내가 더블 2배 정도 수익을 내려고 들면 최소한 거의 한 달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막 상한가 갭상승 상한가 점상한가 가는 거야. 4일 5일이면 더블 나겠죠. 한 5일 정도 4일인가 5일인가 남은 아마 더블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테마주 타지 않고 급등주 타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30% 50% 수익 나는데 보통 얼마 걸리냐면 일주일 2주일 어떠면 한 달 2달 걸려요. 근데 얘는 시세가 터질 때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시세가 다 나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 그러면 상승장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선물 옵션 아니고 주식만 하냐? 아니요. 선물 옵션 수익 훨씬 더 많이 나요. 보시죠. 1월 3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예, 한 달 전에 장 출발하고 전날보다 얘는 뭐예요? 개파락합니다.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해서 쭉 말아 올립니다. 자, 말아 올릴 걸 어떻게 하냐? 옵션 기준가 보시라니까요. 옵션 기준가가 뭐냐면 지표예요. 요거 보고 나 상방인지 하방인지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옵션의 기준점 요거 제가 수평선 그려드릴게요. 얘가 숫자로 5.63인데 요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뭐 한다? 상방 베팅. 자, 내가 무너지는 거 반대 사는 거야. 콜이 기준 무너졌어. 풋사. 풋이 기준 무너졌어. 콜사. 이해되셨죠? 안 어렵죠? 그러니 제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께 기준점을 적어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방송에서는 자, 오늘 콜옵션 기준점은 요 놈이고요. 풋옵션 기준점은 요 놈이에요. 수평선 그려놓고 이제 표시해줘. 제가 숫자를 써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내가 눈에 봤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야, 무너졌구나. 어디 보랬어? 반대편. 그거 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풋 무너졌니? 콜 무너졌니? 풋. 요것만 알면 돼. 여러분 이거 참마다 방향 잘못 잡으면 뿅망치 맞는 거 아십니까? 예, 콜 무너졌으면 어디 가라고? 하방. 풋 무너졌으면 상방. 거꾸로 들어가면 두들겨 맞는 거지 뭐 시장한테. 그죠? 손해나니까. 아셨죠? 참 정확히 방향 보고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반대 보세요. 11월 6일 날 얘 때는 좀 다르죠. 아침에 출발하고 막 흔들어요. 그러다 갑니다. 흔드는데 얘가 상방인 걸 어떻게 할까요? 자, 풋옵션 기준점 6.85. 얘 깨졌으니까 흔들든가 말든가 버티면 결국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콜옵션이 당일날 500%가 올랐던 일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정말 할 게 많아요. 공부할 거 많고 제가 강의 자료 준비한다고 저도 시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선물 옵션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준점에 대한 개념만 알면 방향 금방 잡아요. 그리고 패턴에 대한 건 내가 한 몇 달 익히면서 공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19년 전에 선물 옵션을 선택했던 이유는 주식은 너무 알 게 많고 너무 할 게 많아요. 그거 할 자신 없었고 내 시간은 24시간밖에 없는데 잠을 아무리 줄여봤자 내가 그걸 다 할 수 없겠다라고 전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주식을 드리는 것은 그냥 서비스 보너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열심히 퍼드리고 있는 거니까 많이들 드시고요. 네, 여러분 진짜 베개는 선물 옵션에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 가져보시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전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루 종일 떠듭니다. 여러분 선물 옵션에 대한 교육도 받을 거고 실제 매매하는 것도 볼 거고 그다음에 주식에 관한 얘기, 시장에 관한 얘기들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래 화면 하단 참고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양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변동성을 기회 삼아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궁금하시다면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 가득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왔습니다.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을 활용한 선물 옵션 투자법에 대한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모레 목요일 전문가님의 무료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